다리미 패밀리가 방송되었습니다. 고봉인의 가족이 모두 체포된 엔딩이 충격을 주었는데요. 봉이와 만드 길레는 특수 절도죄로, 이무림은 가족의 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없애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직무유기죄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연은 작물 보관죄가 맞는데요. 차림이와 다리미는 이미연이 10억을 훔쳐서 지하철 물품 보관소에 옮겨놓은 걸 다시 찾아 복구시키기 위해 갔던 건데요. 세 사람이 작물 보관죄와 이동죄로 체포가 아닌 동행 형식으로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봉인의 가족 모두 청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청렴동 사람들이 다 나와서 봉인의 가족이 경찰차에 타는 걸 지켜보는데요. 안타까웠습니다. 이때 강주가 나타납니다. 요즘 너무 멋있는 서강주인데요. 강주가 윤미옥에게 돈 주인이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건 용서했다는 건데 경찰이 봉인의 가족을 다 잡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는데요. 길레 어르신이 백지연에게 쓴 사과 편지에서 다리미가 눈뜨고 강주를 좋아한 건 죄송하지만 강주 같은 남자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냐고 아드님 너무 잘 키우셨다고 강주 덕분에 잠시나마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강주가 나도 어르신들과 의악산에 가서 언 땅에 삽질하며 100억 다 채워서 묻었다고 한패라고 잡아가라고 하자 윤미옥이 서강주도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윤미옥은 지하철 역산의 CCTV에서 이미연이 돈을 숨기는 걸 확인하고 이무림의 차 블랙박스 영상 속 삭제된 부분을 복원해 무림과 고봉이가 의악산 100억에 대해 확인하고 봉이가 실토한 내용을 자백 증거로 확보한 건데요. 윤미옥은 딸인 송수지 경사가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걸 다른 형사의 보고로 알게 되는데요. 송수지까지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 같습니다. 즉시 출동해 봉인의 가족을 전부 체포하고 동행조사를 하는데요. 윤미옥은 경찰로서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얄밉다는 생각이 들고요. 35회 예고가 공개되었습니다. 봉이와 만드 길레 어르신이 의악산 절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모습인데요. 제 뇌피셜은 봉이와 만드 길레 어르신이 특수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승돈이 변호사를 보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대학 등록금 빌려준 봉이에게 은혜를 갚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차태웅 친엄마가 지승돈이 봉이에게 갚으라고 준 돈을 갚지 않았고 가로챘기 때문에 지승돈이 제대로 갚으려면 봉이가 판 주식을 현 시세대로 계산해서 그녀에게 갚는 게 제대로 된 계산입니다. 서강주가 지난번 고봉이가 체포되었을 때 불렀던 변호사가 비싼 변호사라고 백지연 변호사가 말했는데요. 그 비싼 변호사를 지승돈이 고봉이와 만드 길레 어르신을 변호하기 위해 부를 것 같습니다. 일단 백지연이 만드과 길레 어르신이 죽음으로 사죄드리겠다고 쓴 사과 편지도 지승돈이 전달해줘서 읽었을 것 같고요. 강주가 다리미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백지연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백지연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쓰기 위해 경찰서에 간 것 같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거고 다리미의 눈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고봉이가 엄마로서 한 일에 대해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악산 절도 사건은 청렴동을 발칵 뒤집고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딸의 눈 수술비 8억을 구하기 위해 의악산에서 돈을 파온 고봉이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곳곳에서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청렴세탁소 단골 고객들도 봉이 사장과 만드 길레 어르신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인지 탄원서를 써서 선처를 호소할 걸로 예상합니다. 제 뇌피셜은 고봉이와 만드 길레가 초범이고 딸의 눈 수술비를 구해야 했던 봉이의 절박한 상황이 정상 참작되어 무죄 혹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걸로 예상합니다. 애초에 백지연의 드레스룸 안쪽에 숨겨놓은 비밀금고를 열고 100억을 훔친
범인은 지승돈의 운전기사인 오민기와 백곰의 부하였던 양길순입니다. 백지연과 지승돈이 100억을 잃어버렸다고 제대로 신고했으면 양길순도 절도죄와 폭행죄로 감옥에 갔겠지만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백지연의 폭로로 명문저축은행에서 쫓겨난 김성훈이 철순과 상순에게 길순이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긴 100억을 찾는 거라고 백지연의 100억을 뺏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유도 백곰이 남긴 돈 자체에 대해 백곰이 딸에게만 현금 유산을 몰래 남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요. 김성훈이 백지연의 100억을 길순이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남긴 돈이라고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청렴경찰서에서 백지연이 100억을 넘겨받고 명문저축은행으로 가는 길 중간에서 돈을 찾는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김성훈 일당은 백지연의 돈 100억을 어떻게 뺏으려는 걸까요? 이미 밀항선과 가짜 신분증까지 준비한 상황입니다. 제 뇌피셜은 김성훈 일당이 백지연의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걸로 예상합니다. 철순과 상순에게 백지연의 차 뒤를 밟다가 사고를 내라고 한 후 혼란한 틈을 타서 김성훈이 백지연의 돈가방을 뺏어서 달아날 것 같은데요. 김성훈이 철순과 상순을 배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백지연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백지연이 응급수술을 받지만 의식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리미가 백지연을 정성으로 간호할 것 같습니다. 백지연의 100억을 뺏어서 도망친 김성훈 일당을 체포할 사람은 송수지 형사일 것 같은데요. 이무림이 업무 정지 상태에서 송수지 경사가 출동하는 걸 보고 수지 형사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 수지 형사를 도와 김성훈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성공해 공을 세운다면 이무림도 업무정지 풀리고 직무유기죄도 정상참작받아 감봉으로 마무리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지연이 깨어났을 때 다리미가 백지연 곁에 있을 것 같은데요. 무죄로 풀려난 고봉이와 병원에서 태어난 백지연이 만나 화해하고 강주와 다리미 결혼도 허락하면 꽉 닫힌 해피엔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